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2016년 6월 8일 저녁 6시입니다. 저는 지금 상공 9,000m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트 한자 보잉 747-400을 타고 지금 서울을 떠나서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있습니다. 상류의 유럽 여행단의 일원으로서 서울을 떠난 지가 이제 3시간 남짓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해를 건너서 북경을 지나서 북쪽으로 몽골로 들어가서 울란바토르 옆을 지나서 지금은 시베리아 남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해를 지날 때는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고비산맥이 보이고 눈 덮인 산도 보였습니다. 몽골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희박한 곳이죠. 면적은 남한의 10배나 되는데 인구 밀도는 30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는 이게 보잉 747-400입니다. 747-400. 우선 이 비행기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비행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또 비행기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보잉 747은 만들어진 지가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1969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300명, 400명, 500명까지 타는 거대한 비행기입니다. 보잉 747-400은 그 중에서도 최신형에 속하는데 이륙할 때의 무게가 400톤이나 됩니다. 웬만한 배보다 크죠. 그리고 사람을 한 500명씩 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실으면 한 600명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항속 거리가 14,000km나 됩니다. 음속의 0.9배 속도로 달립니다. 이 비행기 동체는 길이가 70m, 날개 길이가 한 60m, 이 날개의 면적이 한 200평이나 됩니다. 이런 비행기의 등장으로 해서 해외여행이 쉬워지고 비행기 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세계 여행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보잉 747은 만들어진 대수가 매우 적습니다. 16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1600대의 지난 50년 동안 만들어진 이 전보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했고, 오늘날 한국인들이 연간 3천만 명이나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전보의 힘입니다. 보잉 747입니다. 이 보잉 747은 날아다니는 기름 탱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200톤 정도의 기름을 싣고 달립니다. 승객 무게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참 신비롭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편안하게 상공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서 감상을 해가면서 한 10시간 정도 프랑크푸르트로 날 수 있게 된 것, 이게 다 과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저는 항상 윈도우 사이드에 앉습니다. 창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경치, 감상, 그것은 비행기를 탄 사람만의 특권이죠. 그러나 이 코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서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코스는 그렇게 경치가 좋은 코스는 아닙니다. 또 구름이 끼면은
아주 허무하죠. 오늘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가끔 구름이 그칠 때 내리다 보니까 고비 사막을 지날 때의 그 황토 색깔, 그리고 울란바토르를 지나서 내리다 보니까 초원지대가 나오고 눈 덮인 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왔을 때 북경 남쪽에 거대한 해안 공단을 봤습니다. 거기서 뿜어내는 미세먼지가 서해를 건너서 우리를 덮치는데 그걸 내려다보면서 압도적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해안 쪽으로 매축을 해가지고 공단을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오염물질을 내뿜고 오염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가스를 내뿜는 것이 한국에 크나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이게 중국의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역사상 연간 10% 성장을 40년 동안 하니까 14억의 중국이 GDP 총량에서는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떤 나라를 지나갈 때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저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난한 나라를 지나가면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경치가 도시 위를 지나갈 때 꼭 쓰레기장 위를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잘 정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일어서고 있는 나라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한국처럼 아파트 숲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숲. 그리고 거대한 공단, 그 규모가 우선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고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면서 안보적으로는 우리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 이 한반도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한국은 어떻게 줄을 서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안겨주는 그 중국 땅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프랑크푸르트까지 약 8시간 더 날아가야 합니다. 8시간. 날씨만 좋으면은 창가에 앉았으니까 밑을 내려다 보면은 생생한 지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시베리아를 지나갈 때는 좀 삭막합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그냥 숲과 강이 계속 이어집니다. 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 모스크바 가기 직전에 우랄 산맥이 나옵니다. 우랄 산맥은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남북으로 쫙 뻗은 산맥인데 이게 산맥으로 보기는 그렇고 언덕 정도입니다. 높이가 한 1000m 정도입니다. 그걸 우랄산맥을 넘으면 또 우크라이나의 평야 지대가 계속되고 해가지고 이게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이 북쪽에서는 산림지대, 초원지대 또는 사막으로 해서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의 무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동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독일로 들어가서 프랑크푸르트에 닿게 되겠습니다만은 제발 이 구름이 그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찍은 경치 중에서 하이라이트일 되는 부분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비행기 타고 있는 것 같은 실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400톤의 무게입니다. 이륙하기 위해서 지금 인천공항 활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바퀴를 집어넣는 소리입니다. 앞바퀴. 서해를 가로질러서 몽골 그리고 러시아 쪽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10시 한 30분 뒤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합니다.
국경을 지나 이제 몽골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 초입입니다. 몽골 기마군단의 무대죠. 초원은 바다와 같아서 이곳은 유목 기마민족의 무대입니다. 몽고족, 흉노족, 거란족, 선비족, 저 서양에서는 후운족, 아바르, 투르크